한의학이 우수하다, 서양의학이 우수하다. 요새도 좀 황당한 게 대학병원들에서 뭐 한약은 피하라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신다 그래요. 그건 논문을 안 보는 의사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동의보감을 보더라도 그 병명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의사 곽도원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이라는 개념 자체는 양의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허 제도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한의사들은 한의학이 우수하다, 양의사들은 서양의학이 우수하다 이렇게 어필을 하곤 하는데, 저도 처음에 원서를 쓸 때 한의학이란 이럴 거야 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상상? 체질을 봐주고, 그리고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도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양의학은 뭔가 치료에는 좋지만 약간 인위적인 느낌? 둘 중에 선택해서 한의대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한의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막상 한의대에서 교육하는 것은 그 대부분의 과정이 의대와 비슷합니다. 한의학과 양의학은 큰 차이가 없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을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히포크라테스는 사체액설이라는 것을 옛날에 주장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체액으로 사람의 체질이 구분이 된다. 마취약도 동양에서 가장 처음 그 기록에 의하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천연 약물을 다루던 그런 방식은 동양에서 훨씬 더 체계화가 됐고, 서양에서는 그런 체계성이 조금 떨어진 대신에 나중에 이제 화학약품을 쓰는 것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한 거죠. 그렇다고 서양은 오로지 화학약품이다, 그것도 아니고 여전히 천연 약물들도 사용하고 있고요. 동양의학이라고 해서 오로지 천연 약품이 아닌데, 그 비율이 아무래도 서양의학에서 화학약품의 비율이 좀 더 많았었고, 문화의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와 비율의 차이. 근데 요새는 그게 조금 더 인식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서양의학은 빨리 낫는 합성약품, 동양의학은 천천히 낫는 천연약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아무래도 한의사들은 좀 더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고 조금 더 그런 천연약재들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런 치료 행위가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양의학계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화학합성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필을 하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죠. 한의사들이 1차적으로 하는 게 KCD 진단이라는 건데, 그 KCD 진단이라는 거는 모든 의학이 다 포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종을 진단할 수도 있겠죠, 황달을 진단할 수도 있겠죠. 동의보감을 보더라도 그 병명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현대에서 진단하는 그 병명대로 학질이면 학질, 부종이면 부종, 황달이면 황달, 이런 식으로 모든 병명들이 다 존재를 하고요. 서양에서 쓰는 그런 질병 분류보다 더 섬세했던 경우들도 있어요. 똑같이 스트레스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라도 탈영실정증이라고 잘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이 생기는 스트레스 질병,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과부산이지병이라고 독신하는 여성이 혼자 살아서 생기는 스트레스병,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질환을 나눠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영실정병에는 그런 천황보신단이라는 약을 쓰고, 과부산이지병 이런 데는 시오억간탕이라는 약을 쓰고, 그러니까 엄청 섬세하게 질환들을 나눠서 치료를 했던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거는 일단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 치료라는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치료이기 때문에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두드러기가 나잖아요, 그죠? 두드러기가 났을 때 이런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근본적인 방식은 항히스타민제 같은 걸 써서 두드러기를 억제시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한의학에서는 거꾸로 두드러기를 빨리, 두드러기 몸의 반응을 빨리 촉진시켜서 몸에서 해소가 되게 하라, 그런 내용들이 의사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이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다시 재발을 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재발을 하다가 결국 이런 태선화가 된다든지 그런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그런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한의원 치료를 받게 되면 그런 분들은 재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은 꼭 한의사에 의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양방에서 하는 그런 치료들 중에서도 그런 근본 치료를 하는 곳들이 있는 거고,
한의학에서 그런 근본 치료를 하는 곳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거의 한 70% 정도는 그 이념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절이 생기면 당연히 한의학에서도 골절 치료를 하는 것을 당연히 권장을 하고요. 피부에 급성적인 감염이 생겼다. 그럼 우리도 감염을 둘 다 이렇게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동일한 그런 방식을 적용하는 거고요. S동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논문을 안 보는 의사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유명 병원들에서도 다 침술을 씁니다. 왜냐하면 통증 제어에 약물로 통증 제어가 안 되는 환자들한테 침술이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너무 많아요.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 질환이라든지 그럴 때 침술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요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질환에 침을 어떻게 놨더니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연구가 많이 돼 있고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물론 당연히 X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런 현대의학이라는 거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모두 포괄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모든 질환을 맞는 걸 치료할 수 있다, 양의학에서 모든 질환을 맞는 걸 치료할 수 있다, 둘 다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 이런 의사가 있다면 그런 의사는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고요. 잘 치료되는 질환이 있는 거고 좀 어려운 질환이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과 치료 모두의 강점이 있겠죠. 평소에 건강한 사람이 한의학 치료를 받으면 건강을 더 잘 유지하실 수 있고, 질병을 안 잃는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되는 거고, 둘 다의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평소에 한약을 되게 많이 먹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매일매일 먹고 있는데, 평소 컨디션에 따라서 이 컨디션일 땐 이 약을 먹고 저 컨디션일 땐 저 약을 먹고 이렇게 바꿔서 먹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 날 때 2년 전에 저희 아기 출산할 때 자연주의로 출산하는 산부인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출산하러 이제 산부인과를 방문을 했고, 근데 법적으로는 한의사도 출산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예전에도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래, 애를 받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런 수가 체계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한의사가 출산을 받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경험 많은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야 될 거잖아요. 의사들이 전문을 하는 분야를 필요로 할 때는 뭐 양의사들도 한의원을 갈 수가 있는 거고, 뼈 부러졌을 때는 당연히 저희도 검사를 받고 수술이 필요할 때는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필요가 있겠지만 감기나 뭐 소화불량이나 뭐 그런 겹치는 영역에서 전문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마취통증의학과 학회에서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들은 수술할 필요 없는 환자들을 많이 수술하는데 우린 수술 안 한다, 그렇게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학계 안에서도 정형외과 의사들이랑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랑 그런 질병을 치료하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그런 치료 방식이 다를 때는 한의사들은 당연히 한의학적인 거를 먼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기 같은 경우도 감기 걸렸을 때는 다 한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열이 날 때도 한약으로 치료를 하고, 저희 아이포도 임신 중에 열이 40도가 넘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희 다 한약으로 치료를 했었고 그게 잘 치료가 됐습니다. 저희 아기도 무사하게 잘 나왔고요. 양방의사 숫자는 10만 명이 넘고 한의사 숫자는 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새도 좀 황당한 게 대학병원들에서 뭐 한약은 피하라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신다 그래요.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이 심지어 본인이 한약 먹고 있는 거를 대학병원에 알아서 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도 뭐라고 하니까. 병원을 갔더니 해결은 안 되는데 한약을 먹으니까 몸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숨기고 검사만 받는 거예요. 양의학도 그렇고 한의학도 그렇고 둘 다 6년제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의사들도 서양의학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양의사들도 한의학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각자의 전문 분야는 각자의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에서는 어떤 일정적인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 서로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의 이런 이원화 제도가 저는 좀 그런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일원화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의사들이 양약도 쓰고 한약도 쓰기 때문에 중증 암을 보는 환자분들이 암 환자한테 한약을 투여를 하고, 그 신경질환, 뭐 간질환, 아니 뭐 신장질환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분들이 한약을 투여한 경험들이 굉장히 증례 보고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논문으로 일본에서 번역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해외 사례들을 참고를 하셔서 그런 갈등들을 좀 종식시키고 오해들을 좀 불식시키면 좋겠습니다.